인간이 된 것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인사 말씀 간단히 드리려고 이제 대전서 오늘 첫 우리 정강훈 사장님이 유럽핀에서 최고 스타입니다. 최고 스타예요. 그래서 직급 다 아세요? 첫 번째 직급이 뭐죠? 원스타. 오늘 굉장히 언짢으신 분이 여기 혹시 완스타 계세요? 예. 군대 가가지고 완스타를 달라면 몇 년이나 걸려야 완스타를 하는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여성분들은. 예. 육사나 삼사를 나와야 되고, 군대 생활 몇 년 해야 되고, 한 20년 이상 최소한 일을 해야 완스타가 되는데, 한 달 만에 완스타가 하신 분이 계시고, 두 달 만에 완스타. 투스타. 예. 쓰리스타 계신가요? 예. 쓰리스타가 지금 몇 분은 없으신데, 최초의 쓰리스타를 가신 분이 정강훈 사장님이십니다. 지금 한 3개월 정도 만에,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상당히 그래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니라 그래도 억대 이상의 돈을 지금 벌고 계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어 아시죠? 네. 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우리 정강훈 사장님이 오늘 이제 우리가 사실 코로나만 아니다면 우리 직급자분들도 좀 모시고 사진 좀 미친 거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모임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있다 보니까 그리 못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제가 쓰리스타를 가신 분에 한해서 4월 달에 하늘길이 열리면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예, 만약에 하늘길이 안 열리면 어디 간다 하던가요? 제주. 예, 제주도는 갔다 올 겁니다. 시민들로 오셔서 우리가 같이 그때 여행 갈 때 같이 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잘 아는 분 한 분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인사를 가려볼까 합니다. 원여사라고 있어요. 원여사. 이름 성함은 바뀔 수가 없고 올해 58세인가 59세 되셨는데 이분이 30대 중반인가 후반에 남편을 여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유통에서 만난 분이 실제로 실화는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편을 여의시고 이제 근데 그 남편이 다행히도 재산을 좀 물려줬어요.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 3채가 있었습니다. 3채. 강남에 있어버리면 대박인데 강북, 강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3채가 그래도 8억에서 10억 정도는 가는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 3채를 어떤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집에 혼자 무력이 있다 보니까 이끌려서 강남 테헤란로를 나왔고 거기다가 1,000만 원만 하면 어쩌고저쩌고 된다고 하니까 그게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한 20여 년 만에 아파트 3채를 다 날렸어요. 진짜로 이게 실화입니다. 예. 한꺼번에 아파트 한 채를 여기다 투자하고 그게 아니라 찔끔찔끔 한 것이 이렇게 큰 돈을 이제 아파트 3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말에 이분이 이제 50대 후반이 되면 여성들 50대 후반이 되면 갱년기도 오고 여러 가지 오잖아요. 우울증도 오고 한다 하더라고요. 아들 둘도 이제 장가 보내고 혼자서 무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려고 자살을 계획했던 겁니다. 진짜 이거 실화예요. 자살을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016년도 12월 달 크리스마스 날 누구 한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아파트 3채 중에서 거의 한 채 반 이상을 없애게 한 장본인의 남자가 전화가 왔어요. 예. 그래서 맞을까 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사모님 한 번 얹어서 한 번만 만납시다. 이렇게 만날 필요 없다고 이제 투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보자고 해서 마지막 이제 자기가 생일을 마무리하면 마지막 가는 길인데 그래 한번 만나보자 해서 강남에 나와서 커피숍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인에 대해서 막 설명한 겁니다. 2016년도 말에. 근데 이 여자분의 귀가 무슨 귀였을까요? 팔랑귀. 들어보니까 이건 진짜로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하여튼 정리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만큼 돈을 만들어서 코인을 좀 사면 좋겠다고 해서 돌아가가지고 뭐 언니 뭐 행여관이 몇 명 있었는데 빌려준 돈 뭐 이리저리 다 끌어보니까 1억이라는 돈이 되더랍니다. 1억. 예? 예. 근데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죽기를 각오한 사람 건들면요 곤란합니다. 예.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안 무서워. 근데 이미 죽기를 각오해버리면 무서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1억을 들고 강남에 나와서 2016년도 말에 12월 말에 나와서 1억원어치 코인을 샀습니다. 그때 산 코인이 이더리움이에요. 1억원어치를 한 9,000원 정도 시세 때 샀다고 합니다. 1억원어치 샀어요. 2017년도에 이더리움이 얼마까지 간 줄 아세요? 예, 300만원 가까이 갔습니다. 280몇만 원, 거의 300만원까지 육박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2017년도 말에는 인생이 바뀌었죠? 얼마를 번 줄 아세요? 이분이 1억을 가지고 300억을 만들었어요. 300억. 예. 9,000원이 200 몇십만, 300만 원에 다 갔으니까. 간혹 전화를 한번 이렇게 하면 거의 외국에 삽니다. 예. 전화를 하니까, 노미이 돼 있어. 전화를 했더니, 어디세요? 그랬더니, 홍콩이래. 홍콩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한국에 뭐 살 거 있어야죠? 뭐하러 간 거예요? 쇼핑하러 간 겁니다. 예. 그래서, 진짜 인생은 자기 뭐라고 합니까? 팔자소환도 있고, 운이 있어야 되는지만, 이분이 만약에 그분을 마지막에 안 만나고 그냥 세상을 떠났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마지막 죽기를 각오하고 모은 그 1억이 300억이라는 돈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실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뵈니까, 여기 9단, 8단, 7단 다 써있어. 다 별거 알아요. 예.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은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많이 힘든 분들도 우리 이번에는 잘 한번 만들어서 이 안에서 여러분 2021년도에 대박 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대전도 한번 이 시간 나실 때 한번 들려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 꼭 건강하시고 올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봉님이셨어요? 재밌으시죠? 네. 근데 오늘 이 낯설어서 그런지 재미가 있으면 좋은데 안 재밌나 봐요. 그죠? 돈 버는 일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성민정 씨 노래 하나 볼까? 안 돼요? 준비가 안 됐어요? 홍대 올지 마라 지난번에 했던 그거. 오늘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편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미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좀 이렇게 해서 사장님들한테 시연하는 장면을 직접 신청하실 건데요. 찍어서 하는 장면을 바로 보여드리고 좀 설명 필요하세요? 설명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바로 지금 가능하세요? 아니 잠깐 나가시죠. 바로 가는데 네, 강의하는 거 보여주시려 아니면 설명을 하셔야 돼요? 아니 설명하고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할까요? 지금 그럼 나와서 설명하시죠. 오늘 방송을 위해서 멀리 대전에서 오신 원영호 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스봇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패스봇이 과연 얼마나 수익이 올라간지도 궁금하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개인 바이낸스에 연가입해서 개인 계정이에요. 계정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달에 이제 거래량하고 수익이 나오고, 자, 2월 1일부터 딱 수익이 나오죠. 이 봇은 아침 9시에 마감을 해요. 마감을 해서 다시 여러분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날 9시에 마감을 하고, 그
그래서 물론 계속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도 있죠. 예, 그렇지만 한 달 평균을 따지니까 저희가 여기 보면 자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에 수익률이에요. 네네네. 근데 9월에 마이너스가 났어요. 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요. 네. 보고 보시면 월 이제 별로 수익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여기가 100%로 돼 있죠? 맨 처음 시작할 때 만 테더 갖고 시작하잖아요. 만 테더가 100%딱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00%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 자, 2월 달에, 1월 달에 수익률을 가지고 계속 모아서 냈었으면 2월 달에는 1392불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달에 수익이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하시면 다 개인 계정의 개인이라서 자기가 본인이 갖고 다니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쉽게 사업하시라고, 저희가 가을방송 어플을 만들어 놨어요. 모든 분들이 다 가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좀 드릴게요. 핸드폰이라서 여기 누르시면 여기 이제 저희 패스코인에 대해서 이제 홍보 동영상도 올려져 있고요. 자, 요거는 앞으로 이제 저 뉴스 연합뉴스에 나온 건데 커스터디에 대한 저희 회사 갖고 있는 또 방송 나온 것도 올려놓고 여기다 지금 실화를 사진 이 사진은 뭐 꺼졌나? 이거 한번 눌러줘 보세요. 지문이 너무 있는 패턴 다 공개됐네요. 패턴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지문으로 하니까 또 상관없어요. 그래도 보시면 그렇게 됐고 여기 이제 이 생방송 보기 누르면 좀 이따가 제가 여기서 사업하시는 걸 생방송으로 송출을 바로 할 거예요. 끝나면 요 깔아서 생방송 보기 누르면 지금 여기 상황을 저희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온라인 시대, 그죠? 비대면. 앞으로 사업을 우리가 어떤 사업 설명하는 세미나를 못 오셔도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물론 이제 뭐 녹화 방송도 올려놓을 거고, 메뉴 보기 보시면, 저희 다음 소개를 누르시면, 자, 패스웨이, 오토비, 토큰패스 파이낸스, 블록체인 뉴스까지의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누르시면 다 열려요. 사업 소개 누르시면, 사업 설명 누르시면, 저희 이제 그 전산, 마이 오피스 올려놓고, 뭐 거래소 패스페이에서 쭉 올려놔서, 뭐 사업 자료까지 다 올려져 있습니다. 사업 설명 방금 누르면 사업 자료도 올려져 있고요. 요 마케팅 P2P 자료도 요거 또 새로운 별도의 자료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저희 이제 그 토크패스 지갑이나 패스코인에 관한 홈페이지를 막 링크 걸어서 코인이 어떤 코인이고 어떻게 사용할지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메인 화면에 올려놓은 커스터디 뉴스 올려놓은 거고요. 언론 보도 보시면 뭐
최근에 이제 디파일 관련된 저희 회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뉴스 언론 보도에 나온 것들을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어저께 올라온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좀 망이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플러스 링크 보시면 저희 이제 바이낸스 하피코리아 그다음에 토큰 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알죠? 머니틀이라든가 페이코라든가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나중에 사용하실 때 뭐 별도로 뭐 어플 깔아고 하실 필요 없이 바로 여기 눌러서 들어가서 사용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놨어요. 편리하죠? 유튜브에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사장님이 대전 본사에서 강의하신 거예요.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뉴스라든가 저희 이제 사업의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서 계속 컨텐츠를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 하시는 분들은 누구한테나 요거 하나만 보내주고, 그죠? 여기 들어가 보라 그러고, 여기 사업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이거 하나로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편리하죠? 네. 좋아요? 하여튼 뭐 회사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진짜 매주 바뀌어요. 매주 준비를 한 게 계획대로 착착 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회사는 좋은 회사, 오래가는 회사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시면 그죠? 좋겠죠?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소식과 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죠? 엄청 쉽죠? 제가 강의했던 동영상 보지 마세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오늘 강의가 이제 핵심 강의인데 이번에 이제 멋진 강사를 제가 초대했어요. 동남아 공연을 마치고 이제 막 귀국을 얼마 안 돼가지고. 집을 지으려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네? 설계도? 네, 멋진 말입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터를 잘 다져야 됩니다. 그죠? 사업을 하려면요. 기초를 잘 다져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절에 가면 마음을 잘 다져야 되고, 그죠? 집을 지으려면 철을 잘 다져야 되는데 사업을 하려면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얼굴을 잘 다져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 사업 하면서 아주 한 가지를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셨던 분 중에 설명을 안 듣고 돈을 보내셨던 사람도 설명을 안 듣고 사업 설명 안 듣고 저한테 돈을 보내신 분 한 분, 둘, 셋, 넷, 다섯, 여섯 되게 많죠? 그죠? 이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만나서 할 테니까 돈을 빨리 120 보내세요 하고 계좌번호를 보내서 돈을 보내오신 분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사기라도 한번 쳤거나 다른 짓거리 했거나 신뢰가 안 가졌더라면 돈을 보내라고 해서 선뜻 보냈을까요? 몇몇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 나중에 할게 그러고 끊어버리고 지금도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팔자가 좀 안 좋은 거죠. 저기 양평인가 남양주에 살고 있는 송미정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설명을 5번이나 했는데 못 알아듣다고 오늘 오셨네요. 미모는 한국의 최고급인데 제가 얼굴만 잘생기고 실속이 없다는 얼스타라고 하거든요. 여기 오신 분이 얼스타가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얼굴만 이쁘고 실속이 없는 분이고 한 분은 얼굴만 3스타인 분이 계시거든요. 아까 소개하셨죠? 서울대 나오신 분. 네. 오늘은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멋진 강의를 해주실 멋진 강사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자 사장님 소개합니다. 저만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화자입니다. 식사들은 다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정말 위축되고 조심스러운 그런 시간에 이렇게 좀 오신 거 대단하고요. 마스크를 죄송하지만 꼭 이렇게 좀 착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사실은 이렇게 다과도 준비하고 싶었고요. 맛있는 음식도 좀 준비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떤 것도 준비를 안 했으니까 양해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행복의 조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저는 어떤 분들은 잘 만나야 된다. 네, 서로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하시는 분이 계실 테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뭐 안 아프면 행복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실 테고 그래서 저는 행복의 조건을 너무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서 간단하게 한번 봤어요. 금요일하고 주일날 어떤 날이 더 좋을까요? 금요일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쉬는 날이니까. 주일날은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 날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 샐러리맨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대 맞고 한 대 콱 맞고 1억을 준다면 뺨이나 어느 곳에 안 내놓은 사람 있을까요? 저는 한 대 맞고 1억 준다. 그날은 좀 뒤지게 맞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알도 안 되시죠. 근데 10,000원 주고 10만원 주고 맞아라 그러면 안 맞겠죠. 뺨 한 대 정도야 저는 10만원 주고 뺨 한 대 맞고 10만원 맞을 것 같아요. 돈 버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녁 20만 원. 아까 여기 은대 교수님이 실용음악과 교수님 나오셨잖아요. 저희가 교수라는 직업이 눈은 높고 구매력은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는 굉장히 남들이 바라볼 때 있는데 실제로 쓸 돈은 없어요. 제가 미국에 뉴욕에 있을 때 한 7년 반 정도 미국에 제가 있었는데 메트로폴리스단 하면 굉장히 유명하고 프라우드가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음악 하면은 메트로폴리스단이다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 1초만 늦어도 잘릴 만큼 방송국 아나운서보다 더 철저하게 시간을 지켜야 되고 정말 프라우드한 그분들이 실제로 너무 돈이 없어요. 눈은 높은데 구매력은 없고 자존심은 강한데 누군가한테 차 한잔 대접할 여유가 참 없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10만원 주고 뺨 맞는다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돈 버는 재주는 저는 없거든요. 근데 웬만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고요. 행복은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현재 이 시간에 있지는 않을 수 있지만 미래에 우리가 어떤 행복을 가져갈 것인가.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뭐 돈을 남편이 저한테 아무리 돈이 없을 때도 돈을 빌려와라, 뭐 돈 벌어와라 이런 말을 한 적 없었지만 그래도 참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지고 나니까 정말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지하철 같은 것도 안 타봤고 지하철 타는 것도 무서웠고 길도 몰랐고 근데 어느 날 차가 없어지니까 잠시만 타야 되잖아요. 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고요. 제가 예전에 그 관악역이라는 곳에서 수원을 가는데 관악역에서 이렇게 한번 갈아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저는 지하철 그러면 다 지하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상에 전철이 있는지 몰랐어요. 거기가 이렇게 갈아타는 정류장인데 한 8개 레일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약속하신 분이 그때 안 나타나가지고요. 그렇게 11월 달에 앉아있는데 찬바람은 싱싱 부는데 앞에서 툭 지나가고 뒤에서 툭 지나가고 타닥타닥 천천히 지나가는데 저는 그 기차가 괴물 같았어요.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날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렇게 전철에 대한 공포를 한번 느끼고 그리고 한 10여 년 동안 나는 밥을 굶어도 전철 안 됐어요. 밥을 굶어도 제가 택시를 탔거든요. 그만큼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워지니까 참 살기가 힘들더라라는 걸 겪어봤어요. 그래서 행복은 물론 그 모든 것을 좌우하진 않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도 보는 것 같아요. 5년 후, 10년 후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5년 후, 10년 후가 막연하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꿈을 꾼다 하면 저는
청사진을 많이 그리긴 하지만 실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5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5년 후에 변해가는 세상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2013년에 비트코인을 알고 코인 세계를 알고 가상화폐에 대한 그 관련의 일을 하시다가 엄청난 부자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변해가는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참 많이 읽었던 책 중에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엘빈 토플러 그러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래학자의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수년 전에 한국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에 15시간 동안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에 대해서 하루에 15시간을 공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감하세요? 네. 지금도요, 시험 11월 달이면 항상 수능 보고 시험 성적 조작하고 그런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근데 그 친구들이 과연 졸업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미래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2018년에 이런 많은 분들의 책을 읽고요. 진짜 미래에 대한 책들, 거울의 소멸부터 시작해서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 그다음 톰스 플레이에 대한 책들 많이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2018년에 비로소 제가 가상화폐라는 게 있고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고 희한한 세상이 있고 돈의 흐름이 변해가고 금융이 변해가고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던 탭스콧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오스카상을 수상하신 분이고 이분이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50년 한국에 태어나는 모든 새로운 아이들, 새로운 세대는 블록체인 아이디를 가지게 될 거다. 근데 저는 2050년까지 갈 것 같지가 않아요. 2030년만 돼도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이 왔을 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식은 이미 다 붕괴되거든요. 볼 수 있습니다. 토머스 플레이라는 분은 2018년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를 뽑힌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래는 이렇게 20여 가지의 18가지의 주된 종류의 일들이 세계를 이끌어간다. 경제를 이끌어간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암호화된 전자화폐다. 그리고 전자화폐에 관련된 업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얘기에 이때 처음 저는 암호화폐를 알았던 거예요. 2018년에.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굉장히 많은 책들도 봤고 나름 돈도 많이 탕진도 해봤고 잃어보고 벌어도 보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 2020년 미래 보고서를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런 책들에 보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미래가 완전히 재편된다 했어요. 자, 우리가 코로나 하나만 봐도요.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수세기 동안 살아왔던 모든 패턴이 바뀌어버렸어요. 속담이 바뀌어버렸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세계적인 유명한 이건 말이잖아요. 근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렇게 바뀔 만큼 바이러스 하나가 세상을 바꿔놓듯이 이 새로운 블록체인이나 컴퓨터 시스템은 지구상의 모든 문화를 바꿔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자동화 시스템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요. 하이패스 이렇게 딱 지나갈 때 돈 받던 사람들 있었잖아요. 최근에 구경하기 힘들죠. 근데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일을 할 게 없으니까 청소를 시켰어요. 도로공사 소속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청소를 시켰는데 이분들이 대보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청소를 시킨다. 청소라도 시켜주니까 수입을 볼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규직을 달라고 이러고 대보를 해요.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일자리가 없어서 그나마 청소를 시켰는데 뭘로 정규직을 다니는 거? 저는 저분들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저분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읽어내는 건가 아닌가? 답답했습니다. 그나마 청소 시스템도요, 이제 자동화가 되어버릴 겁니다. 바뀌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택배 시스템이 지금 택배 기사들 문제가 정말 많이 일어나요.
배신하게 될 거고요. 루비콘크스 세상이 이미 열렸기 때문에 드론이 15층에 딱 가면 아마 창문이 자동으로 도어가 열리고, 그리고 그 택배는 받을지 말지 내 휴대폰이나 내 RFID에서 여기에서 문을 열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우주 국가가 열리는 것도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아르비니아에서 이미 소행성의 우주 국가를 세운다라고 발표가 된 바가 있어요. 기계와 인간은 너무나 촘촘히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혹시 너무 커요? 제가 웅웅거릴까봐 조금 띄었어요. 혹시 AI와 대결하는 TV 프로 보신 분 계세요? 최근에? 네, 최근에 AI 가수하고 옥소리하고 대결을 했고요. AI 이 골퍼 박세리 씨하고 AI가 대결하는 거 나왔고, 요즘에 TV 그 MBN인가에서 정기적으로 매주 나와요. TV 프로그램에 나온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AI 아나운서가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정말 미스터 트롯에서 너무 많은 미스터 트롯에서 너무 재밌게 수많은 사람들이 대결을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만간 그 목소리를 따서 얼마나 많은 AI 가수들이 탄생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알았던 건데요. 혹시 예전에 천국의 계단에서 보고 싶다 그 노래 아시죠? 저는 그 노래를 그 김광석 가수 작곡한 김광석 가수 목소리하고 너무 닮았다. 와, 진짜 대단하다. 저거 누가 불렀을까 그랬거든요. 그게 김광석 목소리가 맞고요. 김광석 씨는 돌아가셔서 그 노래를 알지도 못하는데 김광석 목소리를 따서 AI가 부른 곡이에요. 그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AI하고 목소리랑 대결을 한 거예요. 노래 대결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아까 엘빈 토플러가 말한 것처럼 한국의 학생들과 한국의 어른들은 학교에 가라고 공부하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있지도 않을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사용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리고 로봇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AI 로봇을 비롯해서 알파고가 있었잖아요. 알파고. 왓슨 아시죠? 왓슨. 아세요? 왓슨 아시는 분? 왓슨. 우와. 웹아닥터예요. 이 왓슨이.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미국에서 이 왓슨하고 일반 웹아닥터하고 수술을 하는데 누구한테 받고 싶으세요 했을 때 70%가 왓슨에게 수술 받고 싶다 라고 설문조사가 나온 거 있죠. 이게 이미 우리 앞에 다 와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하고 이 자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이 AI는 또 어떤 일을 할까요? 그 부분이 AI가 열어가는 금융시대. 지금은 모든 금융도 AI가 열어가게 됩니다. 조금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할 때 AI가 그 수익 낸 거, 트레이딩 수익 낸 거 잠깐 보셨잖아요. 그 일도 AI가 하는 거고, 그것은 바로 AI가 열어가는 금융입니다. 자, 그러면 수년 전부터 핀테크 많이 얘기를 했어요. 바로 AI가 열어가는 핀테크 시대. 핀테크는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 파이낸스 뭐예요? 금융. 테크놀로지 기술. 금융과 기술이 만나서 AI 시대가, 그야말로 AI 금융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돈이, 예전에 우리 엄마가 쌈짓돈이 고개 주머니 안에, 몸빼 주머니 안에 넣어놨던 그 쌈짓돈이 은행이라는 곳으로 갔고요. 우리는 그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썼어요. 그죠? 바뀌었습니다. 계좌번호가 생겼잖아요. 온라인 계좌가 생겼고, 이 계좌번호에 우리는 돈을 보내기 위해서 은행에 참고해서 전표를 쓰고, 그 전표를 통해서 돈을 송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했어요? 무통장 입금, 전화로 무통장 입금한다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랄 일이라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왔어요. 그러다가 ATM기가 나왔어요. 너무나 편리하게 아무데나 가서 은행도 안 가고. 그래서 예전에 은행이 망한다 이해를 못했죠. 우리 시대 때는요, 은행 들어가면 쏘잡았어요. 가르치고 자취하고.
근데 지금은 휴대폰 하나로 수억 원을 그냥 입출금을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더 변해서 어떻게 됐냐면 어느 날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이 카카오 있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무슨 회사 건물을 세운 것도 아니었고요. 정말 삐그덕거리는 의자 몇 개 넣고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희한한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카카오가 처음 생길 당시에 문자 메시지 한 번 보내는데 보통 30원이었어요. 긴 문자를 보내면 50원. 한 달 내내 문자를 보냈을 때요. 5,000원 정도 전화 요금이 나오던 그 시절에 카카오가 우리 회원이 되시면 문자 메시지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문자 메시지 5,000원 아끼려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개인정보 다 동의 하고 딱 카카오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카카오에서 아바타라는 걸 팔았어. 우리 뿅뿅하고 보내는 아바타 한 프로그램에 2,500원 3,000원 지금도 팔잖아요. 이모티콘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었습니다. 왜요? 멤버를 모았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그러면서 점점 카카오는 발전하게 된 거예요. 조금 이따 이 부분에 멤버의 위력을 할 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어느 날 계속 발전을 하더니 휴대폰 번호로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휴대폰 안 가고 있다가 돈을 딱 보내니까 차고 굉장히 편리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페이 시장의 열림이었어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은행과 모든 금융권에서 다 페이 시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상화폐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뭐냐? 말도 안 돼. 웃기고 있어? 하던 그 가상화폐가 나타나서 가상화폐를 또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가상화폐는 주고받을 때 반드시 가상화폐 거래소에 본인의 계정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아무리 내가 동생한테 돈을 주고 싶어도 동생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정이 없으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손 잘 안 드니까 갖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갖고 있고 사용해 본 적이 있다. 절반이 안 되는 한 4분의 1 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컴퓨터 한 20년 이상, 20년 전부터 제가 컴퓨터를 계속 강의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는 편이에요. 모든 프로그램을. 근데도 가상화폐 거래소 할 때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무나 가입이 안 돼요. 1차 가입은 쉬운데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은행 계좌 모든 거 다 하기 위해서는 또 사진 찍고 들고 찍어야 되고 서류 뽑아갖고 사인해서 다시 보내야 되고 인증 받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제휴된 은행이 있어서 30만 원 정도밖에 처음에 거래가 안 되고 등등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연세 잡수시고 아니면 젊은 사람이라도 하다 복잡하면 H 안 하고 말어. 이렇게 하고 안 해요. 근데 이미 가상화폐는 우리 생활 너무 깊숙이 와버렸어요. 만약에 나는 저게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분에게 전화번호만 가지고 전화번호로 사장님에게 제가 코인을 보내는 거예요. 가상화폐를 보내는 거예요. 딱 보냈는데 사장님은 거래소가 없어. 제가 전화번호를 보냈는데 사장님이 뭐지? 눌렀는데 어플이 자동으로 깔린다. 그걸로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다면 안 쓰실 분이 있을까요? 너무 좋겠죠. 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개발한 수많은 회사에서 그걸 개발을 했고 그 어플이 지금도 많이 공짜로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들어가는 순간 털려. 해킹을 당해. 세상에서 그렇게 편리하면서 정말 안전한 그런 전자지갑이 있다면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가? 바로 이분이 만든 거예요. 아까 청 회장님 말씀하셨던 김태복, KTV, 김태복 솔루션인가 봐요. 그렇죠? 인터넷 들어가시면 김태복 해커, 김태복 박사, KTV 솔루션 대표 등등 치면은 유튜브에서도 보시면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1세대 해커고요. 그리고 지금 KTB 솔루션 대표를 이끌고 있고, 뭐 역추적, 누가 뭐 기업의 비밀을 훔쳐갔다든지, 아니면 뭐 나쁜 짓을 했다든지, 해킹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다 찾아낼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이런 분이 전 세계 우리나라의 공인인증서를 최초로 만들었고, 스마트, 안면인식, 지문인식 최초로 다 만드신 분이 만든 거라면 안심이 될까요? 이분이 만든 거예요. 이거를. 그 전자지갑 이름이 바로 토큰패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토큰패스 전자지갑을 만든 거예요. 전화번호만으로 코인을 송출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자지갑을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 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돈벌이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에이 전자지갑 많던데 뭐 많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어플스토어에 들어가면 전자지갑 치면 쭉 나오는데요. 뭐 컴퓨터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간단하게 만들어요. 중요한 건 해킹이죠. 개인 암호화폐 전자지갑. 바로 개인 암호화폐 전자지갑은 그 전자지갑의 해킹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요, 어떤 소년이, 10대 소년이에요. 10대 소년이 전자지갑을 털어서 구속이 됐어요. 잡힌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여전히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전자지갑은 해킹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다. 안전하지 않다. 아직도 멀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은 연간 3년 동안에 1,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자, 거래소가 어느 정도로 털리는지 한번 볼까요? 코인빈, 야피존, 빗썸. 이게 1년에 털리는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털렸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개인정보 유출. 여기에서 개인정보 유출도 다 됐고, 몇 년 전에 국민은행이 개인정보 유출이 돼가지고 한번 난리 났었던 적이 있죠.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세계 최고의 해커가 만든 지갑이라면, 세계 최고의 해커가 관리하는 거래소라면 좀 믿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해킹 사고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킹이 될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얘기입니다. 바로 김태봉 대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태봉 스마트폰 해킹 시연 해갖고 치면 유튜브에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준비는 시간 관계상 안 했고 화면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고 이렇게 털리고 된다, 뭐 수없이 털린다, 빗썸이 되는데 10초밖에 안 걸린대요. 10초밖에 안 걸리는데 어쨌든 이런 분이 기가 막힌 전자지갑을, 이 토큰패스 지갑을 만들었습니다. 이 토큰패스 지갑은요,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안전한, 전화번호만으로 송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지갑이에요. 공인인증서나 그런 거 없이, 중앙은행 없이 우리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할까? 가상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비트코인 같은 거 안 믿고 가상화폐 같은 거 안 믿고 필요 없다고 생각한대요. 속으로는 제가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요. 속으로 정말 잘하다 잘했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카드를 조금 보면 한번 살펴보세요. 카드 처음에 나왔을 때요. 요렇게 붙여놨어요. 우리 가게에 카드 받습니다. 무슨 BC카드 받습니다. 왜? 안 받는 데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 재래시장, 둔촌시장 가까이 살아요. 둔촌시장에 가면 콩나물 파는 할머니도 카드를 받아요. 단말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변해가는 세상의 물결을 조류라고 해요. 그 조류는 두 손을 들고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걸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좀 수입이 많았어요. 1,000만 원을 남편한테 보내면 저는 1,000만 원에서 수수료를 한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뛰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야 내가 줘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미국에 있는 한국신한은행에서 한국에 있는 한국신한
신한은행으로, 같은 신한은행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제가 7년 반 동안 미국에 있다 한국에 와서 진짜 그때 되게 많이 돈을 보냈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하고 이제 합시다 딱 한번 싸운 거예요. 대판 싸우고 이제 갈라서자! 너랑 나랑 이러고 이제 싸우고 나서 우리 남편이 맨날 저를 니는 교수만 뭐하냐 돈도 개뿔 돈도 못 벌면서 내가 왜 돈도 못 벌나 엄청 이렇게 벌어갖고 이만큼 너한테 보냈어 그랬더니 계산을 그때야 비로소 해보니까 제가 1,000만 원 보냈을 때 우리 남편이 받은 돈이 850만 원. 지금 그거보다는 좀 싸요. 한 10% 정도 돼요. 15%를 수수료로 뗀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제가 돈을 보냈는데 15%를 띈 거예요. 비행기에 실어 나른 것도 아니고 배로 돈을 갖다 나른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숫자 떼리릭 하고 보냈는데 15% 뛰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시면 환전하시죠? 카드 들고 쓰면 되는데 왜 환전해요? 카드 쓰면 간단하고 편한데 환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한국에 있다가 싱가포르에 가서 카드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 사용할 때 달러로 환전됐다가 싱가포르 돈으로 환전됐다가 거기에다가 수수료까지 플러스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라도 안 내려고 환전을 해요. 저는 일본에 선교 때문에 정말 자주 갔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제가 16개국을 다녔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일본을 갈 때 나는 엔화만 필요하지 달러는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엔화를 바꿀 때 그냥 바꿔주지 않아요. 달러로 환전되고 다시 엔화로 환전되고 와서 엔화가 남았어. 다시 바꾸려면 또 달러로 환전되고 또 한국 돈으로 환전되고 그래서 달러를 기축화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상화폐로 딱 보내면 수수료가 1%, 15%에서 1%로 수수료가 준다면 누가 가상화폐를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게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한 많은 일들이 모여서 오늘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막으려고 했었고 그렇게 못하게 했었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는 세상에 퍼지게 됐고 사용자가 늘어나게 됐고 이제 은행 상관없어 라고 하고 가상화폐 기축화폐가 바로 태도잖아요. 이렇게 변해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토큰패스, 안전한 토큰패스 지갑은 필요할까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개인 지갑이에요. 저희가 빗썸, 코빗, 바이낸스, 한빛코리아, 그 다음에 후오비 이렇게 거래소를 지금 개설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빗썸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거래를 했어요. 빗썸에서 하루에 만약에 1억을 우리가 거래를 했는데 1억 2천이 딱 넘어가면 이상 징후를 감지를 하고 72시간 잠궈요. 내 계정을. 거기 있는 것은 가상화폐는 환전하는 순간 내 돈이잖아. 분명히 내 돈이야, 내 돈. 내 돈이 거기 들어있는데 쥐들이 72시간을 잠궈갖고 꼼짝 못하게 해요. 죽어도 못 빼요. 사장님이 국민은행에 돈이 있어요. 1억이 있어요. 오늘 우리 딸이 5천만 원이 현찰이 필요하대. 가서 찾으면 되잖아요. 찾으면 되죠, 5천만 원. 근데 4시간 넘었어. 그럼 죽어도 못 찾죠. 온라인 송금을 하셨지만 현찰을 못 찾아요. 내 돈이 거기 있는데도 못 찾아요. 왜요? 은행은 공유 창고이기 때문에 공유 지갑이에요.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가 혼자 쓰는 지갑이 아니라 공유 지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 지갑이 털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 돈은 잃어버릴 수도 있지요. 그리고 아무 때나 사용할 수가 없지요. 근데 개인 지갑은 언제든지 anytime, everywhere 어디서나 언제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편리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한 거잖아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세계 최고의 해커가 만든 지갑이죠. 세계 최고의 보안업체를 운영하는 분이 만든 지갑이죠. 자, 이 지갑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두 번째 김대곤 씨는 어떤 일을 했냐면 트레이딩 봇을 만들었어요. 트레이드 봇. 자, 트레이드 봇 하니까 AI 트레이딩 봇 해갖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경험을 해보셨어요.
어떤 거냐면 로봇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로봇이 스스로 거래소에서 딱 코인을 걸고 지금 떨어질 것 같아 팔아 갖고 얼른 팔아. 떨어지면 사야 된다. 떨어지기 전에 팔아.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사야 되잖아. 로봇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사고 팔고를 한 거예요. 어떤 때는 많은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고 막 난리가 나고 정부에서 갑자기 무슨 뉴스를 때리면 폭락을 하거나 로봇은 세상을 읽지 못했더라.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했더라. 그래서 수익을 못 내고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잃었습니다. 2세대 봇이 뭐냐면 업비트나 빗썸이나 혹은 빗썸이나 코빗이나 이런 식으로 국내 양쪽의 거래소를 동시에 로봇이 걸고 차익을 먹는 거예요. 똑같아도 반드시 차익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래소끼리 차익이 생겨요. 근데 이게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사이에 시간이 10분 동안에 벌써 가격이 변해버려요. 그리고 차익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안 맞았어요. 그래서 또 돈을 못 땄어요. 3세대 김대범 트레이딩 봇이 어떤 거였냐면 외국 거래소와 동시에 거래를 해서 차익을 버는 거예요. 자, 여기는 빗썸이고 여기는 바이낸스인데 빗썸하고 바이낸스를 동시에 걸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빗썸은 원화가 기준이에요. 원화. 미국의 바이낸스는 달러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바이낸스에서 1000이라는 숫자를 치면 1000달러가 되고 빗썸에서 1000이라는 숫자를 치면 1000원이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바이낸스 계정 저도 갖고 있지만 원화 입금이 안 돼요. 입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코인끼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태도 아시죠? 이거 순서가 그래서 뭘 개발을 했냐면 바이낸스에서는 테더는 변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변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요. 이 테더 하나가 1달러. 달러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고 달러가 떨어지면 얘도 떨어져요. USDP, DP를 개발한 거예요. DP. 그래서 이 DP를 가지고 같이 코인끼리 거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좀 더 공부하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승인이 됐고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하피코리아라는 거래소에서 DP가 거래가 되고 있고 테더는 각 거래소에 다 거래가 되고 있죠. 이미. 너무 대단한 거예요. 자, 이렇게 거래소 트레이딩 봇도 만들고 전자지갑도 만들고 또 등등의 하는 일을 수익률이 이렇게 나섰고 바로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회사가 주식회사 패스페이입니다. 주식회사 패스페이에서는 토큰패스 전자지갑, AI 트레이딩 봇, 그리고 USDP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리고 악뷰 블록체인 웹하드 같은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려요. 다음 주 매주 금요일 2시에 여기서 사업 설명이 있을 때 정강훈 사장님께서 아마 좀 친절하게 더 많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것을 모두 갖고 있는 게 주식회사 패스페이. 우리는 이 패스페이를 통해서 수입을 만들어가는 조직이에요. 유럽인은. 그리고 오늘 이제 신문에 나왔었잖아요. 한국 자산인증 카카. 그거 한번 링크 열어주시겠어요? 거기를. 예. 블록체인 뉴스라는 뉴스에도 떠 있고요. 조금 올리시면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썼습니다. 제가 경찰신문 기자라서. 예. 그래서 많이 지금 신문 방송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끄신 건데 PPT 가주세요. 그래서 이 카카는 패스페이의 지주법인입니다. 지주법인, 지주회사. 패스페이가 카카에 속하게 되고요. 블록체인 뉴스라고 하는 언론기관. 그리고 한국 블록체인 투자조합이 있어요. 투자조합이 또 이쪽으로 그러니까 청투사처럼 벤처 블록체인 벤처 기업들을
지정해서 소액 투자자들을 모으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그런 협회가 또 이 한국자산인증에 들어가고요. 금융기관이 제2은행, 우리은행 등등을 비롯해서 강남은행, 부산은행 아마 지방은행들이 되고 이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미 우리은행과 제2은행은 제휴가 되어 있고요. 그럼 이 카카오는 정말 대단한 거죠. 한마디로 가상화폐에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대부분은 불법이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막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런데 카카오에 지주법인에 등록된 모든 회사들은 정말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전자지갑 하나를 갖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정말 너무나 대단하고 크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식회사 패스페이 계열사는요. 하피코리아가 있고요. 블록체인 뉴스, 아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주법인 안에 속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융거래의 변화는 앞으로 전자지갑은 피할 수 없는 거고 누구나 가져야 되는 거고요. 이 전자지갑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진행되는 부분은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사업 설명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오픈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오리엔테이션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전자지갑 안에 돈이 들어가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특허법 때문에 거래소에서 인출할 때,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여러분들께서 팔아서 인출을 할 때, 내가 만약에 빗썸이라는 곳에 돈을 입금할 때 1억이었어요. 근데 내가 돈을 벌어갖고 1억 5천을 출금을 하면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시행이 원래 올해까지 되기로 했다가 아직 미뤄지긴 했지만 어쨌든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근데 토큰에서 전자지갑 안에 돈이 들어가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얘는 지갑의 역할도 하고요. 코인 발행사와 또 제휴를 해서 수익도 창출을 하고요. 쇼핑몰과 콘텐츠에서 또 수수료를 받아내기도 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효성의 머니트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머니트리나 네이버의 페이코나 혹은 신세계 SSG나 아니면 롯데 L포인트나 이런 곳에서 포인트로 전환해 이 코인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면 엄청난 세금이 절세가 되겠죠. 네. 쓰면 되니까. 현금화 시켜서 쓸 걸 그냥 코인 상태에서 쓰면 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세금 납부를 비롯해서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토큰패스 전자지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을 통해서 유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저를 만들어내면 카카오가 아까 지금 카카오가 전 세계에 정말 엄청난 발전을 했잖아요. 세계인들이 지금 외국인들도 카카오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유저의 힘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2020년 미래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2020년 앞으로 미래는 인구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등등등 이거는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기 IT는 인포메이션과 테크놀로지, IT, 4차 산업, IT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ICT 산업이다. 얘기 들어보셨나요? ICT. 도대체 ICT는 뭘까요? ICT. 이 ICT가 바로 인포메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이에요. C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것을 ICT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카카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카카오는 2016년에 다음이 생겼고 2010년에 생겼거든요. 2010년에 카카오가 생겨서 2014년에 다음하고 합병을 했고요. 수많은 이모티콘을 판매를 했었고 그리고 카카오페이, 카카오 뮤직, 카카오 패션, TV 그리고 2016년 11월 달에 카카오는 카카오페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게임들 팔고 있었고 카카오뱅크가 2017년 7월달에 생긴 거예요. 진짜 깜짝 얼마 안 된 사이에 카카오는 금융계 10위권에 들어갔어요. 상상이 안 가는 일이 벌어진 거죠. 왜요? 멤버를 집했잖아요. 멤버. 다른 패션 회사를 세우려고 공장을 세우고 몰을 세우고 수많은 일들이 생기고 은행을 하기 위해서 은행 책임 준비금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유저가 있어야 되는데 홍보를 해야 되는데 카카오는 이미
문자 메시지 때문에 수많은 유저가 있는 거예요. 유저만 생기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도 토큰패스 전자지갑을 통해서 유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블록체인 국가가 있을까요? 블록체인 국가. 블록체인 국가가 있어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23억 명의 어떤 국가도 23억 명 있는 국가가 없잖아요. 중국이 1억 인구라고 하는데 23억 명이 페이스북에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어요. 국가보다 더 무섭죠. 이 페이스북이 2004년에 생겼는데요. 하버드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정말 요친 오른쪽에 이 사진이 마크 저커버그인데요. 이 친구가 2003년에 페이스 메시라고 하는 요 조그마한 어플을 지네들이 하나 만들어갖고 그게 뭐냐면 어떤 남학생을 좋아하는가 그 남학생들은 어떻게 생긴 여학생을 좋아하는가 해가지고 여학생들끼리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어플을 만들었다가 하버드에서 잘렸어요. 중퇴를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에 페이스북을 만든 거예요. 학교가 중요합니까? 잘렸는데 이 친구가. 근데 요 4명이 페이스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좋아요라고 하는 2017년에 요 이모티콘 하나 때문에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붐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 샌드버그가 대표가 됩니다. 페이스북이 2008년 5월 달에요. 트럼프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대선 시절에 광고비로 받은 돈이 총 424억 7,700만 원의 광고비를 받았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요즘만 있으면 누구든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유저를 만들지? 내가 동창회를 한번 만들어볼까? 우리 애를 또 결혼을 시켜? 잔치를 해봐? 별의별 걸 아무리 다 해도 제자들을 끌어모아봐 아무리 해도 저는 한 2, 300명까지는 모아도 그 이상은 못 모으겠다.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얘네들이 우리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아무리 활동을 해도 얘네들은 나한테 돈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은 A 다단계잖아. 다단계 방식이 가장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가장 큰 도구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은 선진국이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다. 지금이 바로 그 미래의 시작 시점이다 그랬고 우리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플레이는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20억 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은 거의 사라집니다. 내가 2030년 전에 죽을까?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안 죽어지잖아요. 저는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죽어버리면 죽어보면 된다. 경상도 말고 안 죽어지잖아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지금의 삶은 살아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도대체 뭐 해먹고 살지? 걱정되잖아요. 어떤 도구가 있다면 정의로운 것이라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큰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알아볼 필요가 있고 참여해볼 필요가 있고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자식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지들 살기도 너무 바빠.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제는 부부가 양가 부모를 다 모셔야 되는 시대. 근데 한 부모도 못 모셔요. 우리 세대는 부모를 섬겨야 하는 마지막 세대이기도 하고 내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태양이 떴을 때 건초를 말려라. 곧 장마가 닥칠 거다. 어쩌면 지금이 태양이 환하게 떠 있을 때고요. 이 시간이.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건초를 열심히 말려놓고 미래에 닥쳐올 장마를 예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스 신화에는 프로프스테스 침대라는 게 있어요. 프로프스테스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인데요. 어마어마한 저택에 길 가는 손님들을 이렇게 모셔요. 그래서 용숭이 대접을 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막 좋은 옷도 입히고 해놓고요. 게스트룸에서 딱 잠을 재워요. 근데 그 침대에 딱 눕혀놓고 키가 작으면 늘려서 죽이고 키가 크면 잘라서 죽이고 해서
이제 그리스 신화에는 테세우스한테 죽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의 생각의 잣대가 내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여기서 사기를 당했으니까 저것도 사기야. 생각하는 내 생각의 잣대 때문에 수많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야 될, 공유해야 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오늘 이 시간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그게 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다음 주 2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사업설명이 진행될 거고요. 네, 다음 주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영인의 집 철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집이요. 봉천동, 서울에는 굉장히 좀 가난한 동네다. 비하가 아니라 옛날부터 이제 봉천동 꼭대기에 좀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가서 가난한 집에 살면 봉천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비하는 거 아니니까 양해하시고요. 봉천동 꼭대기에 정말 비가 줄줄 새는 집에 두 집이 살았어요. 영인의 집에서 철수네 집에서 비가 오니까 철수 엄마가 철수 엄마 지금 비 오잖아. 지금 좀 고쳐. 내가 고치기 싫어서 안 고치냐고. 발바닥 하루 종일 이렇게 에이씨 그러고 팍 차고 나왔어요. 가게에서 주섬 주머니에 2,000원 꺼내갖고 아줌마 손지 한번 주세요. 철수 아빠 뭔 일 있어? 아줌마가 알면 뭐야? 아니 왜 화는데도 그러세요? 자기 집에 비 쓰는 게 온 동네에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번졌어요. 영인의 집에도 비가 샜어요. 비가 똑똑똑 떨어지니까 영희 아빠가 영희 엄마 비가 새네 양동이 하나 가져와요. 네, 그 양동이 딱 갖다 놓고 똑똑똑 빗소리 들으니까 소리가 되게 좋은 거예요. 영희야 노래 하나 해라. 아빠로나. 영인의 엄마는 천사일까요? 아닙니다. 영인애는 다음 달에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거예요. 희망은 비 새는 것도 추억이에요. 근데 희망이 없고 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분노고 모든 것이 짜증나고 오늘 영인의 집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재밌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철수 엄마의 강의였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네. 세상에 가장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큰 회사, 멋진 회사, 대단한 회사, 미래가 있는 회사. 저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돈을 많이 주는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 맞아요? 네. 그죠? 그렇지만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남한테 삐치지 않아야 되고 그죠? 저는 처음에 이 사업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회사가 무너지거나 사라지거나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중점을 되게 많이 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에게 뭔가를 전달할 때 회사가 사기꾼이거나 회사가 문제가 있거나 사라지거나 잘못되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인간의 신뢰를 잃어가잖아요. 저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돈을 안 주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오늘 저기 이 박사님 여기 황금미사일 계정 한번 열어주실래요? 가능할까요? 여기다가 제가 얼스타라고 하셨는데 서울대에 나오시고 공부 아주 잘한 이 완도라고 아시죠? 섬에 그냥 완도는 섬에서 배 타고 또 2시간 들어가고 천신호 혹시 신지해수욕장 아시면 신지해수욕장 되게 유명한 데인데 명사심리 아시면 그 명사심리 바로 옆에 산 넘어 고개 넘어 물 건너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 동네에서 서울대 가는 거 거의 기적이에요. 그죠? 저는 그거보다 조금 큰 섬이 완도라는 본섬에서 태어났는데 저도 못 간 서울대를 조그만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대를 나오시고 연세대 대학원을 나와서 배원장님하고 결혼해서 열심히 살다가 원래 그 완도에서 사는 세일은 타고난 거예요. 그래요? 분위기가 완도에 사신 분들은 세일질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분을 처음에 만났을 때 때리고 싶었어요. 너무 우화만 떨고 있어요. 누님 가서 말 좀 해. 내가 어떻게 말해. 이러신 분이. 근데 이분이 그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왜 제가 이분의 통장을 굳이 오픈하려고 하냐면 이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남들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모였잖아요. 누군가 통해서 사람이 여기 오셨죠. 그죠? 누구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단계잖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사장님은 그러면 단단계를 하십시오. 다단계가 싫으면 단단계가 아주 까지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팔거나 하나는 사요. 그죠? 세상에는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문방구 아줌마는 물건을 팔아야 되고 우리 아들은 문방구에 가서 물건을 사야 돼요. 누가 돈 벌죠? 문방구 주인이 돈을 벌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시간을 팔고 어떤 사람은 뭐 홍도는 뭐 웃음을 팔잖아요. 그죠? 뭔가를 팔아야 됩니다. 밥 먹고 살려면. 내가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희생해서 시간을 판매하죠. 회사에 가서. 우리는 다른 말로 샐러리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샐러리맨을 한국말로 바꾸면 직장인이라고 하잖아요. 직장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직장인이 들을 직자, 직분 직자, 마당장자 사람 있잖아요. 마당에서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자, 이게 직장인입니다. 영어로 조금 바꾸면 살라리움이 된 로데 고마에서 로마, 고대 로마에서 쓰는 살라리움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소금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조금 오합한다고 셀러리맨이에요. 이래요. 다른 말로 할까요? 저 마담새예요. 이거 되게 자랑스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직장 중에 하나는 팔거나 하나는 산다면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뭘 하던가요? 사업을 합니다. 사업. 사업이 뭐예요? 모일사자 씁니다. 모일사자. 사람을 모으는 일이 사업이에요. 셀러리맨은 사람 모으는 일 안 합니다. 사람 모은다고 하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내가 직접 모으든 하나는 다른 단계를. 현재 전 세계 경제학계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M&A 마케팅은 사람을 모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황금미 사장님이라고 저기 써 있는데요. 저 밑에 통장을 한번 올려서 보시죠. 아니 통장이요. 올릴게요. 빠꾸. 영어로 하면 백? 우리 찾은 이용고? 빠꾸? 돈 찾은 금액하고 아니 그거 필요 없고요. 그냥 통장만 보여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미국식으로 하지 말고 한국식으로. 네. 갑자기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영화 배우 같은 느낌이. 뭘 보여드릴까요? 좀 더 한 번 더. 앞에 맨 앞에. 그거 하나만. 자, 여기가 지금 이 사장님의 수입이에요. 11월 13일 날 시작해서, 그죠? 사업을 억수로 잘했냐. 자, 그분이요. 자, 황금리 사장님한테 직접 전달 받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기, 사장님이 잠깐 일어서 보시죠. 자, 저기 황금리 사장님이 세일을 엄청 잘하시죠? 그래도 스폰서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엄청 잘한다고 말이. 이분이 보니까, 어디가 지금 봐? 또 어디 갔어? 또 바뀌었네. 62,230달러를 벌었어요. 그럼 지금 계산하면 1,200원으로 계산하면 7,400만 원 정도 되네요. 속된 말로 할게요. 그냥 서울대 나오신 공부 잘한 사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대한민국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60대 말에 어떤 아줌마가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부지런히 하지도 않고 세일도 잘 못하신 분이 사람 모집도 잘 못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석 달 만에 7,4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일이라면 관심 가지라는 겁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관심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모집하는 일이 굳이 하면 더욱 좋겠지만 꼭 그런 궁극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좀 아까 아시다시피 저는 좀 안면이 좀 이렇게 딱 만지면 약간 두꺼워요. 이렇게 일반인들보다. 저는 좀 이렇게 말을 잘하는 편이에요. 난 잘할 수 있다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까 강의 들을 때 강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미국서 돈을 보내줬더니 수수료가 15% 받더라. 그죠? 여러분 강의 듣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 새끼 저 돈 엄청 받았었구나. 그 느낌 들었죠? 석 달 보냈어. 석 달. 평생 엄청 7년 동안 보낸 것처럼 강의하시잖아요. 몰라 석 달하고 막 강의 그러니까 저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40년 동안 먹여 살린 나한테는 절대 밥 얻어먹었다는 얘기 안 하고 미국 가서 돈 벌어갖고 큰돈 벌었다고 막 무대 위에서 저 자존심 엄청 상하거든요. 그쵸? 한국 사람 부부고요. 저 마음에 둔 사람도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장에 있잖아요. 옛날에 시장에 가면 막 그 시장에 막 뭐 이렇게 굿도하고 원수인 굿도하고 막 양파하고 있잖아요. 어린이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벌라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이렇게 너무 재밌었는데 어느 날 제가 시장에를 딱 갔더니 사람이 동그랗게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막 그 닭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닭 막 싸우는데 막 사람이 돈을 걸어요. 이긴 닭한테 걸어가지고 이긴 사람은 진 사람한테 받은 돈 다 따가지고 막 돈을 씌우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닭이 한 30마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집에 딱 와가지고 닭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시장에 가서 딱 하니까 3초 만에 KO가 돼요. 얼마나 성질 났겠어요. 그리고 이제 돈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훈련시켜고 하는데 이번에는 한 7초 정도 버티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너무 잃었죠. 화가 나가지고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선능력 사거리에 가면 김태몽이라는 사람인데 닭 훈련을 끝내주기가 시킨대요. 제가 닭을 들고 선능력 사거리로 왔어요. 근데 김태몽 씨가 닭을 딱 보더니 이러는 거, 저 사장님이 며칠 놔두고 가라고.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한 일주일 만에 딱 왔더니 닭이 눈빛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딱 째려보는데 뭔가 느낌이 좀, 가져가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좀 더 있다 오라고. 그래서 한 3주 있다 딱 갔더니, 와, 닭이 뭐, 다른 닭하고 딱 싸우는데 한 30분 만에 KO를 막 시켜. 와, 이제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안 된대. 한 달 더 있다 오라고. 그 한 달 더 있다 딱 갔더니 닭이 다른 닭하고 싸우는데 5분 만에 KO를 다 시키는 거예요. 됐다고. 이제 가져가라고 했더니 안 된대. 한 달만 더 있다 오라고. 걔가 다음 달에 왔습니다. 3개월 만에 그 닭을 딱 갔더니, 닭이 딱 이러고 서 있는데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김태봉 씨한테 내가 물어봤죠. 닭이 왜 안 싸워요? 그랬더니 잘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다 혼자 봤더니 다른 닭들이 저거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닭도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주변의 닭들을 한 방에 KO시키지 않아도 쟤네만 봐도 겁을 먹을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나는 잘할 수 있을까요? 자신감을 갖는 그거 오만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저도 3개월 공부 튀겼습니다. 이거 아직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통장에 뭐 10매덕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나와야 저는 잘 몰라요. 아마 조금 전에 한 7천만 원 정도 나와 있는 그분한테 이 수입이 어떻게 됐을지 물어봐도 아마 자세히 설명 잘 못할 겁니다. 그냥 3개월 만에 이걸 다 해야 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죠.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카카가 가지고 있는 미래는 사장님들의 상상보다 훨씬 더 멀리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커스터디 하자고 손을 내밀었고요. 브루나이 아시죠? 브루나이가 우리 회사하고 제휴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실리콘밸리 회사가 출전하게 되어 있고요. 전 세계 약 200개 나라에 곧 수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 너무 멋진 영광이 될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 등록하시면 토큰패스란 지분을 지급합니다. 옛날에는 조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그저께 밴드에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장님 가능하시면 최대로 모집하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나가니 회장님이 저한테 뒤에 대고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사장님 그거 지금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회사가 그것을 우리한테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교수님 왜 회장님이 저한테 그걸 덜 주려고 그랬을까요? 이럴 때 일본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뭔가 야로가 있어. 안 주려고 하는 것은 뭔가 있는 거, 그죠? 아니에요? 회사에서 뭔가를 주려고 하면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데 뭔가 안 주려고 해. 그죠? 사장님 왜 안 주려고 할까요? 야로가. 야로가. 3월 25일이면 사장님들이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는 날이 올 겁니다. 상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상장은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가 얼마나 멋진 회사가 되는지를 그날 보시게 됩니다. 지금은 주무시고 계시는 시간인데도 여기까지 오셨고요. 회사를 위해서 멋진 소개해 주실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총괄 본부장님이신데요. 잘생겼죠? 네. 원래는 방송국에서 이게 모델로 오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안 가고 이리 소개는 본인이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고 자리를 가라 해도 못지않은 그런 김태공 대표님을 모시고 있는 참모 총괄 본부장 박종원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유럽병 회장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회식 자리에서 정말 인생의 스토리를 다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올 때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기 등장인물들 알파요 오메가 다 진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정말 김태공 대표님 지금 팩 틀고 오셔. 제가 같이 동국대학교 핀테크 만두군이에요. 오늘도 못 갔어요. 왜 못 갔잖아요? 오늘 이 자리 때문에. 365일 잠자리만 빼놓고 김태공 대표님 삽니다. 너무나 사연이 많아요. 유로피언 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움 주셨고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인류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카카. 여러분 공문 다 언론에 나와 있을 거 보시고 지금 오는 대로 회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셔라. 그분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김태우 단어 이름 석자 끊이지 마세요. 그리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또 해. 언제쯤 하냐? 봄날이 오면은 그때 자랑하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커스터디 영어로 얘기 못하겠죠. 가상화폐 합작법인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국민은행 했죠. 신한은행 했죠. 나머지는 안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했어요 지금. 1차 개시했고 오늘 아무도 모르죠. 오늘 카카 법인이 다 설립돼 있어 사업자가 다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로드맵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약속을 해요. 김태우 대표님 여기 모시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리라고 특별히 모시고 오겠습니다. 2시 약속을 지키게 아마 가는 거의 될 겁니다. 자, 여러분 하시는 일 행복하시고 건강합니다. 기대가 되나요? 네. 멋져요? 네. 지금 사장님들은 멋진 게 아닙니다. 진짜 멋진 거는 사장님 통장에 한 10억쯤 꽂혔어야 멋있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12월 31일 날 한 10억쯤 다 꽂혀 있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여기 사람은 안 되겠죠.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신 분 몇 분 남아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기 가신 분은 지금 밖에 나가서 미팅을 좀 하시고요. 아직 저기 마케팅을 한 번도 안 들으신 분은 앞으로 오시면 저희가 수익금에 대한 마케팅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오시고요. 김민씨 쪽으로 와요. 자, 수선하니까 지금 여기 마케팅 안 들으신 분 밖으로 나가시고요. 자, 미팅은 밖에서 해주시고요. 미팅 밖으로 나가시고, 저 마케팅 들으실 분만 이쪽으로, 앞쪽으로 오세요. 자, 이제 제가 짧게 설명드릴 건데요. 수익금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수익금에 대한 얘기들은 사장님들이 좀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좀 집중하시고요. 이 얘기는 밖에 나가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좀 집중하세요. 보너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장님들이 이렇게 할 거거든요. 어차피 사업하니까 이 회사는 뭐가 필요로 하냐면 멤버가 필요한 회사예요. 멤버. 그러니까 멤버가 필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멤버만 모집하는 거예요. 그 사장님들한테 물건을 판매하거나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멤버를 모집한 것에 대한 멤버 수입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회사가 뭐 먹고 사냐 이렇게 걱정하신 분인데 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들 걱정하시면 돼요. 이제 사장님들 팔자 걱정하시면 되고요. 회사는 밥 먹고 살만하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카드 회사가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카드를 만들면 내가 15만 원 드릴게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지금 뭐 먹고 살까요? 네, 내가 카드를 써야만 먹고 삽니다. 카드 회사는 내가 카드를 사용해서 먹고 살고요. 이 회사는 우리가 암호화폐를 거래를 해야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그럴 거면 어쨌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암호화폐를 거래해야 되는 회사예요. 그러면 뭐가 많아야 되죠? 사용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 지금은 사용자를 모집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는 어떤 모집자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필요 없었던 존재입니다. 회사가 원래. 우리를 상대로 만든 회사가 아니고 은행을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 없었던 회사예요. 근데 회사가 특근법이 연장이 되면서 마케팅 구조를 살짝 바꾼 것이 우리한테 기회가 된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쉬워져요. 카드 회사도 우리한테 돈을 주면서 카드를 만들어주는구나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 혹시 여러분 다이너스티 카드나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 가져보십니까? 그냥 만들었습니까? 집 담보하고 만들었습니까? 10억 이상의 집을 가진 자가 담보하지 못하면 카드도 못 만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집이 없어가지고 그 카드를 못 만들었어요. 돈을 진짜 많이 버는데 집 가진 사람 담보번호 가져오라고 제가 익스프레스 카드를 못 만들었습니다. 기억을 선명하게 하고 있죠. 지금은요. 카드요? 만들어달라고 그냥 부탁할까 하면 눈 쳐다봅니다. 이렇게 지나가요. 카드 하나 만드실래요? LG카드 만드실래요? 카드 있거든요. 사모님 카드 만들고 사모님도 있고 아들 카드만 계속 달라. 왜요? 그래야 카드 회사가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회사도 사장님들을 굳이 많은 돈을 지급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첫 번째 이유는 회사가 돈 벌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돈 주려고 차린 회사 아닙니다. 에? 우리 돈 주려고 차린 회사 아니고요. 지 돈 벌라고 차린 회사예요. 다만 그게 우리한테 기회가 된 것뿐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사장님들이 돈을 벌려면 첫 번째 조건은 회사 멤버가 돼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멤버가 되면 사장님들한테 뭔가 하나를 지급하는데 토큰패스라는 전자지갑을 한 개를 부여합니다. 이거는 구글 플레이 가면 공짜고 그냥 받을 수 있어요. 지갑만 사용할 거면 이것만 해도 됩니다. 굳이 내가 이 안에 들어와서 돈을 120만 원 쳐받고 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120만 원 쳐박은 사람한테 혜택을 드리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 혜택이 마음에 드시면 등록하시고 회원이 되는 거고,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그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좋은 회사는 내한테 돈을 많이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그죠? 저는 삼성에 10년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삼성이 되게 좋은 회사 같아요? 정확한 말을 할까요? 개털 같은 회사입니다. 다만 돈을 많이 주는 회사라는 건 틀림없어요. 삼성에서 생존하려면요, 옆에 사람하고 친하면 생존 못합니다. 어떤 놈이 찔러도 찔러요. 본부장이요, 저쪽 구석에서 담배 핀 것도, 내가 담배 핀 것도 다 알아요. 본부장이 내가 바람 핀 것도 알고, 나쁜 짓 한 것도 알고, 이쁜 짓을 쳐다본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어떤 놈이 찔러도 찔러요. 삼성은 지가 살기 위해서 옆에 놈 죽여야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적당한 회사 가는 게 좋아요. 좀 나쁜 짓 해도 되고, 좋게 해도 되고, 친구 만나려고 미리 좀 가도 용서가 되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아차 하면 잘리는 회사 좋은 회사 아닙니다. 저는 삼성이 그게 너무 싫어서 찌려온 사람이에요. 정답이 좀 좋으면 좋잖아요. 때에 따라서 이쁜 여자 있으면 몰래 도망도 가고, 안 그래요? 사장님같이 이쁜 여자 있는데 내가 관심도 안 가지면 짜증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관심 가져주는 거는 좋잖아요. 그죠? 아, 교회 다니시구나. 토큰패스를 사는데 돈은 120만원 들어갑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오늘 왔다 가신 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3명이 40만원, 40만원, 40만원 내가지고 3분이 여기 참석하셨다가 그분들 중에 맨 먼저 시작하신 분이 원스타가 되셨어요. 여기 아까 왔다가 가셨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사장님들 미래보다 더 밝을 수 있어요. 나이도 20대 후반입니다. 28살쯤 됐어요. 지금 친구 3명이서 사하고 시작했어요. 처음에 나한테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아저씨 이거 다단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쉬운 거 하려면 단단계 그랬어요. 단단계가 뭔데요? 자동차도 팔고 보험도 팔고 그렇잖아. 식당도 단단계고요. 짜장면집도 그죠? 슈퍼도 단단계고 오면 물건 바로 팔면 돼요. 그죠? 다단계는 뭐냐면 내가 3명한테 전달했는데 3명이 지가 알아서 막 30명 모집한 건 다단계예요. 어떤 게 쉬워요? 어? 아니 3명 모집하기 쉽지 300명 모집하기 쉽냐고요. 단단계는 내가 30명 모집하는 거고 다단계는 3명 모집해서 300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강의 중이니까 전화할게요. 강의 중입니다. 120만원을 가지고 보너스를 지급을 하는데 보통 회사는 120만원을 내면 뭐 한 80만원 정도를 회사에다 물건값이고 나머지 40만원 가지고 사장님한테 n분의 1로 분해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방식. 그러니까 회사가 40만원 벌어가고 나 40만원 주는 것에 대해 되게 합리화가 돼 있어요. 반대로 생각 한번 해볼까요? 회사는 40만원 가지고 나 80만원 주면 더 좋은 회사 아닐까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이 새끼들 많이 맹겨먹어. 그러잖아. 안 그래요? 많이 주면 좋은 회사인데 왜 많이 먹는데 고민을 왜 하냐고요. 사장님들이 삼성 너무 좋다고 삼성에서 물건 사지 삼성에서 사장님한테 돈 줬어요? 사장 삼성에서 돈 줬어요? 그래요? 텔레비전 광고 나왔는데 임영웅이 나와갖고 차는 없어 좋아하면 포란도 그러면 포란도 광고비가 포란도 차에 붙어있어요. 그러면 방송국에서 내줘요? 착각해 가요. 광고비 차 붙어 있습니다. 모든 광고비는 소비자가 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방송국에서 광고해주고 연예인들이 광고비 받아가니까 우리는 광고 꼼꼼히 본 줄 아세요? 아닙니다. 광고비 차이가 붙어 있습니다. 미쳤어요. 그놈들이 광고비를 우리한테 지가 내 우리한테 그냥 주게? 안 그래요. 임영웅 이번에 광고비 엄청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임영웅 씨가 언젠가 여기 와서 노래 부르게 할 것입니다. 제가.
진짜예요. 그럼요. 사장님 안 온 날 내가 올 수도 있어. 어느 날 또 내가 딱 안 왔는데 그날의 필도 임영웅 왔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송가인이 우리 고향 후배예요. 와 그러면 와야 되잖아요. 이건 돈으로 안 된 게 어디서 대한민국. 어? 아, 내 통장에 한 40억 있는데 그까지 1억 줘. 지가 왜 안 와요? 안 그래 사장님? 사장님도 40억이라 이렇게 바로 시집 오겠다는 자세로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옆에 사장이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네가 왜 가? 막 그러고 싸워야 되거든요. 첫 번째 스타트 보너스는 여기부터 주는 보너스는 이 중에서 100만 원만 가지고 분해하는 보너스를 이쪽 왼쪽 보너스라고 하고 총 나는 120만 원 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만 원은 사장님이 직접 초대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순자야 이게 난리 났다. 돈 120만 원 내라 그래서 120만 원 준 사람을 직접 추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직접 추천한 사람은 내가 A를 직접 추천하면 A한테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110만 원 남았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10만 원은 저처럼 이 사무실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죠? 애들이 이렇게 빡 나오는 사무실 돈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무장값 책상은 돈 엄청 들어갈 거예요. 사무실 운영비로 회사에서 10만 원을 따로 분산합니다. 그래서 10만 원, 10만 원 빼면 마케팅 비용은 100만 원이 남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게 불합리하면 사장님 일일이 내가 집구석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집에 가면 걔도 왜 이리 마이크가 죽었어. 걔가 락락락 하고 지랄하잖아요. 못 가게. 그래서 집에서는 안 되고 여기서 해야 됩니다. 아셨죠? 첫 번째가 너무 어려웠나요? 좀 쉽게 할까요? 쉽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3초 만에 끝낼 수 있는 마케팅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돈 많이 줘요. 열심히 하세요. 이따 끝나. 더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알아서 주겠지 하고 해보면 하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조금 왜 내가 설명을 모아야 될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100만 원을 가지고 첫 번째는 자 사장님께서 우리 사장님 예쁜 사장님 이름이 뭐예요? 승예? 네. 태어났을 때부터 쌍꺼풀 있었어요? 대단하십니다. 승예? 해? 바다의 지혜로 그래. 이승예 사장님이 열심히 한다. 내년에 10억 벌겠다. 그럼 몇 명 정도 초대해야 될까요? 네. 아니, 그것도 3명만 하니까 10명씩이라고. 여기는 많이 하면 안 돼요. 3명. 근데 이 사장님이 3명을 했는데 3명이 막 그 94살 먹은 할아버지 막 전화하고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된다고. 누구 나 같은 사람 3명인데. 아셨죠? 3명이라고 하니까 얼빵 것들 3명 명단 달아놓으면 안 되고 나 같은 사람 3명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일 사람 3명. 그냥 3명은 아니고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500명도 해야 돼. 움직일 사람이 있을 때까지. 지금 내가 말하는 3명은 등록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사람 3명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움직일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니까 딥다 하고 나면은 그 중에 3명이 움직이면 돼요. 아셨죠? 세상을 아주 이상하게 살지 않으면 3명은 있어요. 3명 넘는데 아침에 눈 뜨면 이거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계속 자야 돼. 그래도 안 오면 수면제라도 드셔야 돼. 한 3시간 뒤면 한 4일 정도 계속 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싶으면 3명 정도는 그래도 내 말 듣겠지. 사장님 몇 명 정도? 5명 하려고 했어요. 움직이는 사람? 그러면 대박이에요. 오늘은 승희 씨가 이제 좀 진정한 마음에서 3명으로 제가 앞두셨어요. 3명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분 보너스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3명을 하신 분의 보너스는 첫 번째 추천수당 3명이 10만원, 10만원, 10만원 했으니까 승희 씨는 추천수당을 30만원 받을 겁니다. 그쵸? 많아요? 괜찮아요? 날마다 3명씩 하면 날마다 30만원이니까, 그죠? 1년이면 1억이에요. 작지 않은 돈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 날마다 3명씩 어떻게 하나 그래? 보험 설계사한테 물어보세요. 하루에 3명 만나면 밥 먹고 사나? 그 자동차 영업사원한테 물어보세요. 하루에 3명 만나서 밥 먹고 사나? 그리고 슈퍼마켓에 물어보세요. 하루에 3명 오면 밥 먹고 사나? 짜장면집 가서 물어보세요. 하루에 3명 오면 밥 먹고 사나? 어디 가서 3명 오면 밥 먹고 사나 물어보세요. 되나? 안 그래요? 아니 세상에 3명 데리고 밥 먹고 사는 직업 있으면 나와봐 여기서. 짜장면집? 콩나물국밥? 아니면 어떤 거요? 자동차 영업? 다 못났습니다. 근데 내가 3명만 하세요. 그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전라도 말로 하면은 존나게 쉬운 거고 경상도 말로 하면 억지로 쉬운 거고 그죠? 안 그래요?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아요? 저 계속 그 말 쓸게요. 억수로 쉽죠? 억수로 쉬워요. 세계는. 30만 원이고 첫 번째 가입하시는 회사 지분을 300개를 드립니다. 이제 요거는 3월 24일까지만 지급을 할 겁니다. 이후에는 지급 안 합니다. 3월 24일 이후에는 지급을 안 하니까 이 전에 눈을 디비 까가지고 하세요. 억수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셨지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억수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얄궂도록 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이제 3명을 모집했으니까 한 사람당 100개씩 더 드립니다. 3개면 300개. 그래서 이승혜 씨는 총 추천수당을 현금으로 30만 원을 받았고 회사 지분을 300개를 받았고 플러스 3명으로 했으니까 300개 받아서 총 600주의 지분을 갖습니다. 600주가 뭔 일이 일어날지는 나도 몰라요. 100배가 될지 1000배가 될지 10,000배가 될지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대한민국 미래를. 아까 총괄본부장 모시고 다음 주에 김태봉 씨가 직접 여기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이분 들으면 사장님 한 3일 동안 못 주무시는데 정말 제가 장담합니다. 이틀 듣다가 3일째 잠들었으면 저한테 전화 줘 있어. 내가 10만원짜리 볼펜만 받아 선물로 그냥 쏠게요. 진짜 잠 안 옵니다. 저 3일 잠 못 잤어요. 잠을 자긴 잔데 막 잠자다가 눈 떠가지고 조상님이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난리 났고요 진짜.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네. 요거는 추천수당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이거는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는 하나는 추천수당이고 하나는 후원수당인데 추천수당은 내가 직접 전화하신 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 잘해서 돈 받아야 돼요? 아니면 돈 내놔라 아니면 지긴다 이래서 받아와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좋습니다. 사장님도 수준에서 설명 열심히 하면 뭘 한 줄 아세요? 눈 디비까 다단계고 아니다. 근데 설명 안 하고 야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다. 야 돈 빨리 내라. 뭔데? 지금 설명 안 된다. 캐차는 미치겠네. 너 그럼 끊어내. 딴 얘기 해야 된다. 이러고 하면 알았어. 그러고 보낸 사람이 진짜예요. 목사님 설명 가능하세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설명을 할 수 없다는 돈 내라. 이게 제일 잘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돈 내면 여기 오자고 하면 와요? 안 와요? 돈 냈으니까 와. 돈 냈으니까. 여기서 설명 들으면 돼. 자, 먼저 듣든지 나중에 듣든지 들으면 되잖아. 근데 사장님 실력이 부족한데 설명을 하려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설명을 잘하려고 하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 잘하면 안 돼요. 설명 잘 못해도 사업 잘해요. 우리 아까 이 박사님 설명 억수로 잘하죠? 교수님이니까 설명 억수로 잘하잖아요. 사업이 잘 안 돼. 왜? 설명을 너무 하는 거야. 그게 나는 안 그러거든요. 돈 내놔. 돈 내요. 시끄럽고 빨리 내놔. 그러니까 무서워서도 내놓고 겁나서도 내놓고 뭔가 몰라서 내놓고 궁금해서 내놓고 혹시나 하고 내놓고 그러거든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사장님 강제로 돈을 뺏어라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만큼 단위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장님이 강의를 듣고 확신이 생기면 돈 달라고 할 때도 자신감이 생긴다. 근데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센터를 활용하거나 이 장소를 활용하거나 스폰서를 활용하시라는 거죠. 이게 사실이고 정말이고 진짜고 미래가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서 확인을 해봐야죠.
본사 가서 확인해보고 김태봉 씨 강의 들어보고 진짜가 확인하고 그저 금융감독원에 전화도 해보시고 여러 절차도 확인해보고 이게 틀림없다 그러면 너 TV 까시라고요. 알았죠? 스타트 보너스는 사장님들이 아까 정희 씨가 몇 명? 3명. 1번, 2번, 3번. 바이너리 방식으로 후원 수당을 주겠다. 바이너리는 무조건 2명밖에 안 돼요. 3명은 할 수도 없고 7명도 안 돼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라지 3명이? 94살 먹은 할아버지라고 안 움직인 사람이라고. 움직이는 사람 3명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일본도 움직이겠죠? 일본도 3명. 그죠? 맞아요? 그럼 여기가 3번째. 일본도 움직이니까 3번 밑에다가. 그럼 여기 5번. 이렇게 했겠죠? 2번도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3명, 1명, 2명, 3명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6번, 7번, 8번. 또 6번도 움직여야 돼요. 9번, 10번.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가능하죠? 그쵸? 그러면 이 중에서 스타트 보너스는 나로부터, 그죠? 이 사장님이 여기 계시면 나로부터 1대, 2대만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3대는 안 준다. 너무너무 전화가 이렇게 불을 띄거나 이러지. 근데 여기는 이 사장님한테 1대에서 2대까지 무조건 20만원씩만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20만원 곱하기 6명은 본정이 되죠. 본정이. 사장님 얼마 투자했어요? 120만원 투자했는데 지금 120만원 받고 아까 얼마 받았어요? 30만원 받고 토컴에서 얼마 받았어요?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나면 하루 만에 뭔 일이 벌어졌냐면 사장님은 총 수입이 150만원에다가 토컴패스를 600개를 받은 일이 하루 만에 벌어졌어요. 이게 대박이라고? 이제 시작! 본전 찾았으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스타트라고. 이거 받고 일하세요. 왜냐하면 본전 찾았으니까 이제 배는 게 없잖아. 이제 내가 본전 다 찾았으니까 상대방한테 막 뭐 했어요? 이랬다 이거 얘가 막 설명을 우와 설명이 안 되면 미치겠다 돈 내놔 이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떨 때 돈을 내냐면 설명을 기가 막힌 사람한테 돈 잘 안 씁니다. 뭔지 모르고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뭔가 있어. 그럼 불안하니까 돈을 내는 거예요. 진짜 해보세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저 설명 잘 안 하는 타입이에요. 그냥 대충 얼렁뚱땅한데 돈을 잘 내요. 그거 제가 대한민국 일가 같은 거잖아요. 그쵸? 설명을 엄청 잘했다고요? 아, 설명 잘 안 해요. 제가 그 말씀에 다 그 표본을 이야기 안 드렸습니다. 저 앞에 있는 친구가 제가 첫날 이야기해서 첫날 11명 왔습니다. 설명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 해가지고. 딱 사장님 말씀하신 그 사장님 지금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하시면 어떻게 그 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오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잘 듣고 있어요. 짜증둥? 짜증둥 하여튼. 자, 이 설명 듣고 뭐 더 이상 설명 필요해요? 아니 아까 세 사람 추천했는데 30만 원 들어왔다 이런 거기서 5회 정책이잖아요. 90만 원 들어왔잖아. 왜요? 아니지. 세명 추천. 아니, 그 다른 사람 얘기했잖아. 1인당 10만 원. 한 사람 30만원, 30만원, 한 사람 10만원, 10만원, 10만원에서 30만원 추천수당. 후원수당은 120만원. 아니 들어오는 것도 총 90만 원. 가다가 두드를 패면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런 걸 억지로 맞으면 금방 알아들어요. 네? 스폰서예요. 사실 스폰서 바꿔야 돼, 이런 거. 잘한 사람한테 바꿔야 돼.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두고 두고 저런 현상이 생기면 억지로 복잡한 거지. 제가 두 가지로 분리한다 그랬잖아요. 추천수당하고 후원수당으로 분리한다. 추천은 직접 하고 후원은 또 준다. 이거 90만
90만 원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분리해서 주니까 90만 원 설명하면 안 돼요. 추천 수당은 10만 원씩 해서 3명이니까 30만 원이고 바이럴에서 또 줍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150이다. 그럼 90만 원 계산하면 엄청 복잡해져요. 아셨죠? 스타트 보너스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받았으니까 나중에는 인자부터 이것도 다 줬잖아요. 그래서 롤업 보너스를 다음에 이제 다 받았으니까 롤업 보너스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1대부터 2대까지는 스타트니까 나머지 3대부터겠죠. 3대부터 17대까지 드립니다. 이거예요. 3대부터 2대부터 요렇게 내려가 17대까지 드립니다. 여기는 얼마 되니까 여기 한 사람 나올 때마다 여기 나올 때마다 10,000원씩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기까지만 듣고 나가봤어요. 강의를. 이 뒤엔 안 들었어요. 그날 제대로 들었으면 저 지금 한 50억 됐을 건데 이날 듣고 10,000원만 받는다고 해갖고 누나야 이거 10,000원씩이야 우리 10,000원 행복했니까 누나가 나한테 그럼 한 달 30만 원 정도 나오겠지. 그거는 될 것 같아. 한 해 한 명 안 돼 누나. 그랬더니 누나가 그래 30만 원 나오면 대박이겠다. 근데 7,500만 원 벌었잖아요. 나머지는 돌려줘야 돼. 맞죠? 네. 감사합니다. 이따 통장 확인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10,000원 나오는데 저 누나한테 내가 전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누나 보너스 하루에 얼마나 나와? 그러니까 어제 76만 원 나왔어. 우리 하루에. 그 보너스를 로 보너스로 한다. 제가 하루에 150명을 등록한 날이 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등록했는데 2명이잖아요. 저한테 2명밖에 없어요. 저는 무조건 2명밖에 안 내려가. 그러면 A하고 B하고 둘이 있는데 누나가 A 쪽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딱 반띵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0몇 명이 등록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70몇 명을 내가 등록해서 누나가 한 게 아니고 저 누나 별명이 얼스타. 얼굴이 이쁜 3스타 이 말이 줄여서 얼스타. 자, 한번 봐보세요. 손 들어봐 누나. 누나 손 들어봐. 저분이에요. 그분이. 하루에 76만 원 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루에 76만 원이면 괜찮죠. 알바비 치고는 꽤 많잖아요. 76만 원이면. 20만 원이요. 사장님이 후원하셨다고? 두 분 어디서 오신 거예요? 어디서? 부산? 이하? 별요? 我是情况不详或者 롤업 보너스는 17대까지 받는데 이게 다 구조가 탁 맞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어떤 놈은 이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다 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도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안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원 못 받잖아. 근데 이 회사는 이것도 용납하지 않고 다 채워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막론하고 3대부터 17대까지는 다 10,000원씩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다. 그래서 이 돈을 다 합치면 26억 2천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쎄빠지게 하고 열심히 한 사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거는 26억 2천밖에 안 돼. 요거 하려고 이거 하면 되겠어요? 꼴랑 26억 벌라고 이거 하겠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꼴랑 벌었어요. 26억 벌라고 이거 안 해도 돼. 여기 들을 필요 없어. 걔 집구석에서 등록해놓고 기다리면 돼. 그럼 한 60년 있으면 다 나와요, 돈이. 걱정하지 말고 26억 나와. 부손들이라도 아들한테 주면 받잖아요. 이거 진짜가 거짓말 이따 보여드린다니까 내가. 다 26억 2천 받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시간이 걸리기라도 이 마케팅이요. 누구도 손에 안 보게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아까 전에 저 누나가 하루에 받은 보너스가 얼마라고? 76만 원 받았다 그러죠. 한 달이면 얼마 정도 받을까요? 누나야 한 달에 그 롤업 보너스 얼마나 나오노?
동안 받은 롤업 보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00원짜리 다 합쳐서 그러면 이제 저 누나가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럼 저 누나는 누가 추천했어요? 내가 추천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저 누나가 롤업 보너스를 받으면 스타트 보너스 말고 다 말고 롤업 하루에 10,000원씩 받은 금액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에 대한 30%를 나한테 드릴게. 이게 롤업 매칭 보너스예요. 아세요? 근데 나는 누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많잖아요.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 억수로 많잖아요. 제가 한 100명 정도 직접 추천했어요. 근데 제가 다 안 갖고 니 먹고 살으라 니 먹고 살으라 하고 한 80명 어려운들 다 붙여줬어요. 그 초기에 팔자 좋은 사람하고 저 만났으면 가문이 바뀌었죠. 그 딸하고 투스타일에 한 달에 500만 원씩 막 받는 사람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막 받아. 여기 앉았던 분 있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한 명만 더 하면 투스타야. 근데 오늘 또 바쁘다고 그것도 안 되고 가네. 자, 이분은 뭐 2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1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뭐 7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600만 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무조건 요 금액의 30% 무조건 30% 이게 롤업 매칭이다. 그러면 자 누나가 또 설명 엄청 열심히 해서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분들이 또 롤업 보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요 보너스는 누나가 얼마 받아요? 30% 받는다. 근데 나한테까지도 또 25% 주겠다. 이해돼요? 근데 또 이분들이 엄청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분들은 누나한테 얼마? 25%. 나한테 20%. 그죠? 그러면 요분들이 여기한테 30% 주겠다. 또 하면 이 사람은 또 15%. 여기서 또 하면 10%. 5단계까지 주겠다. 제가 이 보너스를 한 달이면 2억 2천 정도가 매달 받는 거예요. 이 보너스는. 다른 거 빼고. 다른 사람 한 달에 매달 빼도 보너스 중에 하나 받은 건 다른 사람이 1년 내내 쎄까지게 넣을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쌍꺼풀로 해줬어요, 사장님. 이건 돈 많이 벌라고 줬다. 아니면 엄마가 그냥 실수로 만들었다. 당연하지. 쌍꺼풀에서 돈 많이 벌어야지. 쌍꺼풀 줬는데 구석에 앉아있어 쌍꺼풀 못 땄어요. 남들한테 배줘야 효과가 있지. 사업을 안 하고 쌍꺼풀만 뜨고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네. 충분히 이해하죠? 왜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설명을 엄청 잘하잖아요. 그쵸? 지금까지 들어본 강사들 이렇게 설명 잘한 강사 봤어요? 억수로 잘하죠? 네 번째는 직급 보너스. 직급은 최초의 직급은 하나, 둘, 3명 했는데 이 3명이 지들도 3명씩 하는 날. 이 사람은 원스타 그래요. 원스타. 이분들은 이게 움직이는 사람이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이거 팔자 바뀐 거예요. 이거 계속 할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떼려고 하면 돼. 그러니까 진짜 움직이는 사람 3명 떼려고 하면 팔자 끝.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할 일은 3명이 3명을 하도록 도우면 돼. 근데 나는 못 도와줘. 그럼 어떻게 해? 여기다 대대로 넣으면 돼. 제가. 쌍꺼풀 안 진 여자를 데리고 오면 좀 골치 아파.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쌍꺼풀 진 여자는 무조건 내가 책임지고. 아셨죠? 네. 쌍꺼풀 안 진 사장님 막 눈만 계속 이렇게 나 쳐다보고 지금 그랬죠? 나도 쌍꺼풀 졌는데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딱 봐지는 거. 우리 회사의 직급은 1, 2, 3, 4, 5 유로스타 이렇게 있어요.